조병과 신세계로. 어떤 이유로 인해 법조 관련 일을 하시게 되었나요? 어떤 이유로 인해? 대표님. 어떤 이유로? 저는 이제 약간 뭐 옛날부터 이렇게 법조인에 대해서 생각은 이제 하고 있기는 했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뭐 법조를 이제 해봐야 되겠다 이제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말하자면 우리 때는 이제 사법시험이었으니까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연수원에 들어가서 하면서 변호사를 하는 게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우리 송 변호사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법조 관련 일을 하게 되었나요? 사실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문과에 갔는데요. 사실 문과에서 괜찮은 직업을 가질 학과가 몇 개 없으니까 네, 법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법대에 왔던 우리 손미정 변호사의 이야기를 네 들으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죠. 당연하죠. 대부분이 근데 요새 자기소개서 이런 거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엄청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제 생각해 왔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주변에서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뭔가를 정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표님께서는 아버님께서도 법조인이셨으니까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영향은 있어서 약간 그런 법조인에 대한 막연한 동경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뭐 수사한 이야기 막 이런 거 이제 들으면서 그게 흥미진진하니까 약간 뭐 지금 요새 법조 드라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전에는 그런 뭐 변호사 이야기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그런 쪽에 동경을 하게 됐고, 근데 요새는 드라마가 많으니까 드라마 보고도 그런 꿈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드라마와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기는 합니다. 네. 사실 적성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 대하는 직업이니까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는 게 조금 좋아해야 돼. 그래야지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그렇죠. 그건 그렇죠. 국제부부 협의 이혼 시 미성년 자녀 양육권을 한국인이 아닌 엄마가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아이는 이중국적, 엄마는 비자만 있는 상태예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국제부부 이제 이혼하는 경우에 이제 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경우에 엄마가 한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에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가 이제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떨까요, 송 변호사? 사실 기본적으로 국적은 그다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누가 주되게 양육했는지, 그 다음에 뭐 엄마랑 아빠 쪽에 누가 더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됐는지, 네. 그런 식으로 국적 상관없이 사람 보고서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친권 양육권 이제 내가 국적이 없다고 해도 불리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제 이런 경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확실한지가 중요하니까 이제 상담 받으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 후 아빠가 아이들을 데려갈 경우 엄마가 양육비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당연합니다. 키우지 않는 비양육자는 그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양육비는 사실 자기 수입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것이고, 만약에 수입이 없더라도 최소한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변호사 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그때는 엄마들은 거의 양육비 안 주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약간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뀐 이유가 양육비를 줘야 아이를 본다는 이유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도 안 되기 때문에 뭐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양육비를 줘야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계속 면접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이유로 엄마도 당연히 이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되면서 지금은 직장이 아예 없거나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양육비를 주는 분위기가 완전히 굳어진 거죠. 네, 결혼 14년
10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빚만 내는 상태예요. 사업자금 1억을 보태주셨는데 만약 이혼 시 1억 주고 이혼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아닙니다. 네. 이혼 시에 이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제 그때 이혼할 때 남아있는 재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전에 아무리 이제 보태주고 했어도 혼인기간 동안에 다 어떻게 없어지고 빚만 남았다. 그러면 이제 빚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되시는 그런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송 변호사가 답변해드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 남편이 제 이름으로 빌린 카드 대출이랑 캐피탈 대출이 있는데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생활이 점점 너무 힘이 듭니다.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 남편도 돈이 없긴 합니다. 돈이 없으셔서. 그죠? 그쵸. 이거는 카드 대출, 이거는 이제 남편이 쓴 거면 이제 받긴 하셔야 되는데, 남편이 돈이 없으면 이거는 소송을 해도 사실 받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지금 저희 글 올려주신 분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시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거는 내가 쓴 카드 채무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입증해서 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아버지와의 그 갈등이 계속되는데 이 부분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나요? 폭언에 가까운 막말이 문제예요 라고 하셨어요. 아까 전에도 비슷한 네.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거는 네.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 네. 증거 잘 수집하셔서 네, 증거 꼭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막 이렇게 질문 답변 해드리면서 벌써 30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송 변호사 라방 어땠나요? 지금 저희가 휴정기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이제 2주 동안 안 나가고 있는데요. 네. 역시 휴정기라서 재판을 좀 안 나가게 되니까 제정신을 차리고서 답변을 드리고 왔습니다. 네, 그래요. 평소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네. 남은 휴가. 사무실에 나오지 말고, 내일 하루밖에 없네, 근데. 네. 내일 또 상담이 있어서. 그래요. 저의 목표는 내일 3시까지만 있다가 그래요. 좀 딴 데 구경 갈까. 그래요. 네, 좋은 계획입니다. 네, 주말에는 나오지 말고. 네. 네, 여러분, 올해 저희 첫 라방이었어요. 저희 2023년도 저희 목요일 이 시간에 라방 계속 이어갈 거고요. 여러분, 진짜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못 드렸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